그래서 류청 기자가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플레이오프 제도가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역사는 30년이 넘었지만 지금 좀 진검승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로 계속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시적으로 2, 3년 동안 실험을 해보자. 그럼 언제 실험을 해볼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지금이라고. 플레이오프를 한때 저도 반대를 했었다. 상당한 세월이 점차 지나면서 저는 좀 변절했다. 그래서 지금은 변절의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아서. 더 거창하게 제도를 바꿀 필요까지가 있나? 지금 안에서도 바꾸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제도적으로 플레이오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고요. 44회 댓글이 4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한해 농사 망치는 거 아니냐. 플레이오프를 또 하자고? 1년 내내 잘한 팀 우승 주는 게 당연하지. 지금 제정신인가? 플레이오프 하면 리그는 뭐 한다고 쳐보냐. FA컵 토너먼트로 정말 많은 팀 붙어서 하는데 관심 없고 철저히 외면 맞는 거 보면 프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제 반론할게요. FA컵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FA컵이 뭐 요즘 2010년대 들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포스트 시즌이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그 2011년. 2011년이 한국 축구에게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해예요. 근데 6강 플레이오프 제가 관중 수를 다 봤는데 그 6경기의 평균 관중이 25,000명이에요. 몇 분이 예전에 심판 판정 문제 모든 발로도 혼자 다 아니 그게 할 사람이 어차피 저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서우면 월드컵도 하지 말아야죠. 모든 그 싱글 일리미네이션 넉아웃 토너먼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서우면. 정말 이게 K리그 심판 어떤 판정, 심판들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의견인 것 같아요. 아니요, 불신이 깔려 있는 데는 일리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제도는 하는 거지. 아니면 물론 토너먼트 한 경기와 지금 리그 전에 한 경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리그 전에 한 경기에서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심판 문제 생기면은 리그 전에서는 뭐 기분 좋습니까? 그거는 스포츠에서는 그건 어차피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줄여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섭다면은 월드컵도 하지 말아야 되고 UEFA 챔피언스리그도 하지 말아야죠. 저희 그 발언권 그 인형 발언권 발언하세요. 예, 너무 한준희 의원하고만 친하게 지냈어 제가. 아니 그 레드재미는 반대론자긴 한데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어떤 제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얼핏 생각을 해본 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티켓을 놓고 번외로 번외로 뭐 이렇게 토너먼트 뭐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어차피 스플릿이 6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상위 스플릿 그냥 플레이오프 가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게 뭐 12팀에서 너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가 추구하는 그런 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6강 플레이오프도 저는 뭐 굳이 딱히 안 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안 할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뭐 여기서 딴 소리를 드리자면은 저는 플레이오프 반대론자가 아니라 저는 지금 스플릿이 있으니까 지금 단일 리그로 바꿉시다 내년에.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요대로 좀 1500년 가자라는 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거에 이제 가장 반대하는 편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바꾸지 말자라고 했다면 이 MLS가 모든 거에 이제 약은 아니지만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물론 이 기사 번역을 조금 더 격하게 했지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LA 갤럭시에서 플레이오프 한 다음에 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제도에서 네가 얼마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그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답은 없어요. 저는 제도라는 게 선과 악이나 우열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맞춰야 되는지 자꾸 이게 내 몸에 맞춰보고 현실에 맞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머리에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 됐을 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500년 하자는 게 아니라 2년 해보자.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제도인지 아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니, 그러다 망하면 그거 망하면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망했는데? 아니요, 망할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일종의 그래프를 보면 항상 이 그래프가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뭐 급강하거나 하는데 그런 그래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55% 늘었지만 2012년, 13년하고 100명 차이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폭발적인 증가가 지난 시즌에 의해서 폭발적인 증가지. K리그 팬들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축구를 볼 수 있는 팬들은 사실 10,000명, 15,000명까지 늘리는 게 K리그의 지상 과제일지도 몰라요. 우리 3만 명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K리그가 나쁜 리그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경제 규모도 있고 리그에 볼 수 있는 인구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시장에 총 파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예. 플레이오프를 해서 3만 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장밋빛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그래프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급상승했을 때 뭐라도 해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전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맹이 사실 연맹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맹이 뭐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플릿 제도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자신들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바꾸던 내후년에 바꾸던 그건 리그가 할 일이고 지금 가만히 있어서 이대로를 외치는 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몸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가. 자꾸 이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엔 J리그에 가면 J리그 배워야 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가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배워야 돼. 근데 이제 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플레이오프가 우리의 뭔가를 찾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해보자는 거죠.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답인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니야 이건 지금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자꾸 하게 돼요. 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계획성 잣대가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이거 조사해보자. 왜 이거를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럼 현실을 보면 그때는 제가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레드카드 꽂고 잘못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각오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 방식, 리그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폭의 파격적인 그 변화잖아요. 플레이오프를 한다든지 단일 리그로 돌아간다든지. 그렇죠. 챔피언의 결정 방식이니까. 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냐면은 37년 동안 지금 계속 바꿨는데 K리그 제자리가 얼음이거든요, 지금. 제자리가 얼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 반대 그 댓글에도 되게 제자리 많아요. 걸음이라고 보세요? 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후퇴도 했다가 아니 제자리 전진도 걸음이면 했다가. 37년을 해서 제자리 걸음이면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도가 지금은 제도나 법이나 레귤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프로축구 리그를 보는 마인드와 그 안에서 일하는 그 기득권 세력과의 그런 뭐 이 불균형, 힘의 불균형 이런 거를 먼저 바꿔야지. 그 누가 기득권 세력인가요? 축구인이죠. 네. 그 얘기는 전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축구가 무슨 좋아져요. 제도를 하든 간에. 무슨 게 그건 전제고 그 전제보다 그게 따로 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왜 느끼냐면 저는 경기장 짓는 거 완전 극렬 반대론자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시멘트에 돈을 퍼붓고 또 퍼부어? 근데 대구를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하고 지금이 다른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경기장을 지어서 새로 잘 될 수 있다면 책임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FC 홈구장을 짓겠다고 강원도의 주요 도시들이 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딱 1분만. 지금까지 지자체 구단이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잃어버린 뭐 돈과 얼마나 많아요. 구장 몇 개는 지었지 그러면? 실패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성공 케이스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거 갖고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이거 봐라. 그럼 지금까지 실패한 그 많은 케이스들은 다 뭡니까? 라고 드리고 싶은 거죠. 끝. 근데 맞아요. 저도 계속 그런 얘기하고 저 완전 동의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축구인 뭔가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개혁하고 그 지분을 바꿔야 되는 거는
100%가 아니라 1000% 동의하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37년 동안 봤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37년이 저는 좋은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셈법을 달리해야 돼요. 그거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이 K리그가 오히려 더 미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7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7살. 그러니까 7살. 근데 7살은 뭘 못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493년 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태어났다. 류청은 2019년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뉴 비기닝을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7년 좋았다 이거예요. 스플릿이 좋았는데 그러면 이 7년만 보고 우리가 또 37년 또 갈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아니면 좀 젊을 때 우리가 새로운 팬들이 들어와서 리그에 대한 정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년의 역사 오케이 37년 역사 오케이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선을 좀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찬란했지라고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렇게 실패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거밖에 가지 못했는가. 왜 저는 이제 기자로서 뭐 비판적인 기사 쓰기도 했지만 왜 우리는 뭔가 바꾸지 못했는가. 그거는 저희 이제 일종 원죄 같은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제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고 야 37년도 실패했는데 뭘 자꾸 바꿔 이대로 가자. 이건 오히려 또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봐요. 뉘앙스가 굉장히 악마적이야. 아니 제가 근데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저도 말아요. 저 그게 되게 뼈 아파요. 제가 홍재민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 우리가 정말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근데 아깝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우니까 그것과의 선을 긋고 이건 건강하게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성공 모델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성공 모델이 없어요. 대구와 같은 성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인정. 경기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거 열카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구는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그런 대구와 같은 경기장을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고 짓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면 대구가 하나 성공했다고 그죠. 그 지자체의 엄청난 재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옳은 것인가? 1,000억 정도가 옳지 드는 않다고 일인데.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는 그 우리 레드재민 다시 뜨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주제를 잡아서 하고요. 사실은 찬성 쪽의 댓글도 의사진행 발언. 예. 그 두 분은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세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과 인생관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한준희 의원이 늘 뭐 음으로 양으로 말씀하시는 게 인성의 차이 언급하시잖아요. 인성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고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연동이 돼서 이제 말미에 플레이오프를 하게 됐을 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9월, 10월, 이제 11월쯤 되면은 이제 뭐 4강 뭐 결승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많이 하지 않아요. 리그 일정이 엄청나게 과밀하지 않다. 그런데 올 시즌 지금 33라운드가 언제 끝나냐? 10월 6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K리그도 10월 한 중순 이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나와 있겠죠. 여기 이제 겹치는 팀이 나올 수가 있죠. 한 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보고 K리그 일정 끝났으니까 그 일정 보고 포스트 시즌 일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하면 돼요. 반대 댓글 못지않게 찬성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반대 댓글로 댓글장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찬성 댓글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추억 강렬한데 그거 다시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국 프로스포츠에 플레이오프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가 언더독이 이기는 모습을 원하는 그런 강한 게 있다. SJ 킴님의 이 의견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이광용 아나운서가 쓴 거 아니죠? 저는 KY 림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이슨 림님도 역대 최고의 흥행을 거둔 98 시즌을 생각해 보면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 구단별 스타 하나 확실하게 띄우기, 뭐 서포터 그룹 지원하기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98년이 그 백승철, 김병지. 네, 맞아요. 맞아요. 울산 종합운동장 트랙까지 관중들 꽉 찼을 때. 그리고 이분은
일정 이하의 관중수로 내려간 구단에게 디스어드밴티지를 강하게 줘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뭐 요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파퓰러 페어플레이 이런 좀 인기와 관련해서 너무 K리그 전체 흥행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그런 구단에게는 조금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그런 주셨고. 페널티가 있으면 아까 홍재민 기자가 얘기하신 그런 어떤 홍보나 마케팅에서의 어떤 능력과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구단들이 좀 더 강제적으로 힘을 기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JSS라는 분은 이전처럼 6강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1, 2위 순위는 그대로 두고 챔스 티켓 주고 우승팀은 결정하고 상위 스플릿의 3위부터 6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의 세 번째 티켓을 놓고 싸우는 플레이오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플레이오프 찬성론자인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약한 플레이오프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두 팀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타이틀이 걸리지 않는다면 약간 플레이오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플레이오프긴 한데 나름 뭐 근데 정 우승팀은 건드릴 수 없다. 정말 나를 밟고 가라. 우승팀을 건드리려면 그런 여론이 더 다수라면 그러면은 그 정도 플레이오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벨기에가 맞아요. 벨기에가 유로피언- 정규리그 챔피언하고 그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나가는 거를 따로 해요. 컴퍼티션 아예. 플레이오프만 아예 따로 해요. 하는 나라가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에 꽤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쇼리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이게 정규리그 상위팀에게 메리트를 더 줘야 된다. 그래서 1, 2위가 붙어서 이기는 팀이 챔결에 먼저 가고 3위부터 6위까지 돌린 다음에 거기서 이기는 팀이 1, 2위전 패자랑 붙어서 거기서 이기는 팀이 1, 2위전 승자랑 붙는 이런 방식. 그거는 이제 싱글 일리미네이션이 아니라 더블 일리미네이션 네. 비슷한 방식인데 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1, 2위 팀에게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바둑 같은 데서는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바둑 전문. 패자 부활전을 한번 주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약간 조금 제가 껄쩍지근한 거는 많은 팀이 참여해야 된다. 지금 12팀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참여팀 자체가 좀 너무 많아지고 그 패자 부활전이 나름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AFC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이제 일정이 좀 많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위부터 6위까지 뭔가를 돌릴 때 3, 6, 4, 5 이렇게 크로스 토너먼트로 붙는다고 한다면 3위랑 6위랑 붙을 때는 3위 팀에게 한 골을 주고 시작한다든지. 한 골까지는 그렇고 예. 지금 그 2부 아니, 리그에서 하는 4, 5위는 방식대로 4위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한 골까지 주는 거는 그건 축구의 본질에서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는 너무 거예요? 어긋나서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플레이오프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그냥 플레이오프에 집착한다는 얘기밖에 아니 집착하지 안 들어요. 않아요. 저는 집착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쫀득한 쫄깃한 맛이 있다. 그거는 정말 200% 동감하죠. 진짜 플레이오프. 그렇지만 우리 K리그는 지금 스플릿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디로 크게 이사를 간다든지 네. 그러면 안 된다. 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안이 훨씬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따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추석 연휴 서울 상암에 갔는데 14, 15일 토일에 추석 연휴였잖아요. 리그가 인접팀끼리 매치업을 다 시킨 거예요. 강원 제주 빼고 뭐 제주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경남 울산 붙였고 전북 상주 붙였고 대구 포항 붙였고 서울 인천 붙였고 성남 수원 붙였어요. 연맹이 추석 명절에서 멀리 가기 힘든 원정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정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보면서 좀 굉장히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제주를 어쩔 수 없었으면 차라리 제주 전북 붙이고 상주 강원 붙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을 가만히 놔두고 그 외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식과 이런 거를 바꿔보자. 그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그 재민이 형은 계속 이제 근본 해가지고 네. 역시나 이제 축구도 근본주의자고 계속 근본 얘기. 제가 보니까 근본 얘기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근본이란 무엇인가? 근본이란 무엇인가? 근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해봐야 아이템 되고. 2개 나왔네요. 근본이란 무엇인가? 경기장 신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뭐 7살밖에 안 됐지만 미취학 아동 때 변화를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사 가기 더 힘들어요. 그래야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승부는 중고등학교 때 나는 거지 초등학교 때 뭘 했다고 저희가 달라지지 않아요. 요즘은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승부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 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애들은 냅두면 된다. 뭐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의 차이가 또 여기서도 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교육관의 차이. 예. 네. 하지만 오늘 한준희 의원이 레드재민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온화해졌다 또. 그러니까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예. 꽤 있었으니까. 예. 네. 주말 부부 같은 뭐 그런 거죠. 자, 한준희 의원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성복만 입는 게 아니고 맞춤 옷을 입어야 되는데 K리그는 지금까지 남의 기성복만 입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더 크기 전에 기성복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맞춤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도 적극적으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외 상품들 네. 보면은 이제 우리 체형이 안 맞는 경우가 뭐 많아요. 잘라 입고 막 넣어 입고 그러는데 네. 옷을 한번 맞춰 입을 때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냉정하게 원론적으로 그거야말로 원론적으로 한번 지금 해보자. 네. 이런 입장입니다. 옷에 몸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근본주의자 네. 홍재민. 지금 입고 있는 옷 충분히 멋있고요. 안 멋있어요. 이미 선진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핏하게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네. 자신. K리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금기는 없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열렬한 토론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대신 뭐 욕을 남기신다든지 예, 그건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리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또 하이브리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추석 선물로 1차로 나갔던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 2019-2020 이 책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굿골을 넣으며 화끈하게 시즌을 시작한 우리 센터 손 좌메시 우바페. 예, 이 스카우팅 리포트 5분께 좋은 댓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웬일로 요즘 날두가 빠졌어요? 그게 누구죠? 아니 그분이 이런 표지에서 빠진 적이 거의 저기 없는데. 우리 형 있네요. 저기 오른쪽 2번째 우리 형 있네요. 저희 우리 형이에요 지금. 우리 형이 바뀌었어요. 우리 형이 바뀌었어. 우리 형 우리 형이 바뀌었어. 그리고 최고는 메시 아닙니까? 메시가 우리 형이에요. 예, 이동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샤신 레드재민 류블리와 다시 좋은 축구 이야기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